여러분 아직도 학사 편입이 최고라고 알고 계신가요? 그건 이제 옛날 이야기입니다. 당장 이번 해반에도 중앙대 경영학과는 일반 편입에서 70명이나 뽑았고, 또 최근 의대 지원 이슈로 자연계 일반 편입 TO가 확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렇다고 그럼 이제 일반 편입이 답인가?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것도 아닙니다. 결국 학생 개개인에게 맞는 전략을 선택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일반 편입을 준비하셔야 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고, 학사 편입을 준비하셔야 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그리고 편입을 준비할 때 반드시 명심해야 할 주의사항까지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전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만 끝까지 보셔도 여러분 자신에게 맞는 편입 전략을 확실하게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반 편입을 준비하셔야 하는 분들 중 첫 번째는 최대한 빨리 편입하고 싶은 경우입니다. 저는 일단 최대한 빨리 편입을 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은 일반 편입으로 지원하셔야 합니다. 지원 자격을 빠르게 만들 수 있거든요. 4년제 대학에서 2학년까지 다니시거나 전문대를 졸업하셔도 되고요. 학점은행제로 지원 자격을 갖출 경우 1년만 해도 일반 편입이 가능해집니다. 새로운 학교에서 하루라도 빨리 캠퍼스 생활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일반 편입을 하셔야겠죠. 두 번째는 공부 베이스가 최소 인서울권 이상 갖춰진 분들입니다. 인서울 편입 기준으로 잡자면 인문계는 편입영어 하나만, 자연계는 편입영어, 편입수학을 보죠. 전반적인 난이도로 따지면 자연계보다는 인문계가 편입이 어렵습니다. 왜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편입은 지원 자격이 빨리 갖춰지게 되니 그만큼 경쟁률도 올라갑니다. 베이스가 좋은, 쉽게 말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지금 다니는 학교 2학년까지 다니고 편입할 수 있는 일반 편입을 선호하거든요. 심지어 인문계인 경우 편입 영어 하나만 잘 보면 되니까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물론 영어를 모국어처럼 하는 학생들도 상당수 지원하거든요. 그럼 자연계는 어떨까요? 자연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편입 영어, 편입 수학을 준비해야 합니다. 수학 한 과목이 추가되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인문계보다 경쟁률이 훨씬 덜합니다. 완전히 수학 지식이 전무한 수준이 아니라면 일단 인문계보다는 자연계가 훨씬 더 수월한 거죠. 예를 들어 본인이 서성안에서 중경외시 정도를 목표로 잡고 베이스가 좋다? 한 2, 3등급 된다? 그럼 일반 편입을 준비해 볼 만합니다. 이 경우에 해당한 학생들은 이미 좋은 학교에서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굳이 학사 편입까지 준비할 필요는 없어요. 다음으로 학사 편입을 준비하셔야 하는 분들 중 첫 번째는 공부 베이스가 낮은 분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굳이 4년 동안 대학을 다니고 졸업해서 지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학생들은 일반 편입으로 더 좋은 학교로 편입에 성공했거나 이미 인서울 학교를 나와서 취직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학사 편입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노리셔야 합니다. 굳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랑 경쟁할 필요 없잖아요. 반면에 학사 편입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경쟁 상대는 보통 고졸 출신, 지방대, 전문대, 사이버대 학생들입니다. 이제 좀 해볼만 하지 않나요? 학사 편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학점은행제를 통해 빠르면 1년에서 1년 반 만에 학사 편입 자격을 준비하실 수 있으니 정말 급한 게 아니라면 충분히 메리트 있는 선택지입니다. 두 번째는 일정 학점 이상을 보유하신 분들입니다. 학사 편입은 일반 편입보다 경쟁자들의 수준이 낮다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140학점이라는 많은 학점을 채워야 한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미 전문대를 졸업했거나 대학교를 중퇴하신 분들이라면 이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메리트가 큽니다. 학점은행제로 고졸 기준 학사학위를 취득까지 최소 1년 반의 시간이 걸리겠지만 전문대를 졸업하셨거나 대학교를 자퇴하신 분들 혹은 자격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시간과 비용을 훨씬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런 분들은 다른 분들이 일반 편입을 준비하시는 동안 동일한 시간으로 학사 편입까지 준비할 수 있다는 큰 메리트가 존재합니다. 다음은 편입을 준비하실 때 주의사항입니다. 첫째, 최신 모집 요강을 확인하라. 2024년 기준 성대는 자소서가 폐지되고 반대로 부산대 같은 경우 자소서를 포함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앙대 같은 경우 수학시험이 통합수학으로 변경되었고요. 물론 1년 차이로 모든 학교의 모집 요강이 드라마틱하게 변하진 않겠지만 조심해서 나쁠 건 없겠죠. 또한 원서 접수가 다른 학교들에 비해 비교적 빠른 학교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경희대, 고대 등이 있습니다. 항상 지원하고자 하시는 학교의 모집 요강을 잘 확인하시고 작년과 달리 변경되는 점이 있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학교별 시험 일정을 확인하라. 이건 일반 편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주의사항인데요. 학교별 일반 편입 시험은 학교끼리 겹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올해 24년도 편입 시험은 많은 분들이 염원하는 서강대와 한양대가 겹쳤죠. 비교적 인기가 높은 한양대의 경우 지원자들이 몰려 경쟁률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런 부분을 사전에 체크하지 않으신다면 원하는 학교의 시험을 놓치실 수도 있으니 꼭 학교별 시험 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보유학점 편입이 불가능한 학교를 확인하라. 각 학교 일반 편입 모집 요강을 보면 학사학위 과정 중 70학점 이상, 80학점 이상이라는 조건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렇게 학교별로 필요한 학점이 달라서 꼭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심지어 보유학점 편입이 아예 불가능한 학교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경희대, 고려대, 한국외대 등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보유학점 편입이 불가능한 학교가 더 존재하니 지원하고자 하시는 학교의 모집 요강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 각자에게 맞는 편입 방식과 그에 따른 주의사항에 대해 정리해드렸습니다. 편입은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건들이 정말 많습니다. 희망하는 학교의 학과, 학생의 공부 베이스, 최종 학력, 거주하는 지역, 그리고 하루에 공부 가능한 시간까지 전부 고려해야만 개개인 상황에서 정확한 방향을 잡고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가 있어요. 혹시 영상을 다 보시고도 편입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감이 안 잡히는 분들과 학점은행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로 상담 요청해 주시면 무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학점의 정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